우리나라 이커머스 최강자죠 쿠팡에서 정말 역대급 사건이 터졌습니다. 무려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싹 다 틀렸다는 건데요. 이게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숫자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이게 왜 바로 나의 문제가 되는 건지 제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370만. 이게 바로 이번에 쿠팡에서 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게 그냥 뭐 숫자가 크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65%거든요. 사실상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틀렸다고 봐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근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3,370만이라는 숫자가요. 지금 쿠팡을 쓰는 사람 수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렇죠. 지금 쿠팡 안 쓰는 사람, 심지어는 나 옛날에 탈퇴했는데 하는 분들, 정보까지 싹 다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회사가 탈퇴한 회원 정보를 제대로 지우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그럼 뭐가 털렸냐? 이게 그냥 이름, 전화번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주소, 이메일은 기본이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뭘 샀는지 그 주문 내역까지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완벽한 먹잇감이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요? 이건 그냥 데이터가 샌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생활이 그냥 길바닥에 전부 뿌려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밝힌 원인은 바로 서버 인증 취약점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 집 대문은 굳게 잠겨 있는데 도둑만 아는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이겁니다. 해커는 그냥 그 뒷문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방해도 없이 유유히 3,370만 명의 정보를 쇼핑하듯이 그냥 싹쓸이 해간 걸로 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기술적인 실수 있을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정말 사람들 화를 돋운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진 후에 쿠팡이 보여준 태도, 그 대응 방식이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쿠팡이는 사과문을 보면요. 유출이라는 단어 대신에 일부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어요. 아니 3,370만 명 정보가 통째로 털린 게 어떻게 일부 노출입니까? 이건 명백한 유출이죠. 누가 봐도 단어 하나로 이 엄청난 사태를 어떻게든 축소하고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정보 유출이요. 사건이 알려지기 무려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6월부터 개인 정보가 그냥 수도꼭지 튼 것처럼 줄줄 새고 있었는데 쿠팡은 5달 내내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대체 그 비싼 돈 들여서 만든 보안팀, 보안 시스템은 뭐라고 있었던 걸까요? 정말 의문이죠. 심지어 그나마 올린 서가문도요. 딱 들어가면 보이는 팝업창 이런 게 아니었어요. 화장품 세일 이런 화려한 광고 배너 옆에 아주 작은 글씨로 링크 하나 찍 걸어놓은 게 전부였습니다. 마치 찾아볼 사람만 찾아봐라 이런 식이죠. 당연히 어떻게 보상해주겠다, 앞으로 대책은 뭐다 이런 얘기는 단 한 줄도 없었고요. 자, 그럼 이 상황을 지켜보는 피해자들, 그 3,370만 명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분들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배신감과 분노, 딱 이 두 단어로 요약될 것 같네요. 한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와우, 멤버십 해지할까 고민 중이에요. 쿠팡 같은 데도 뚫리면 이젠 어딜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매일같이 로켓 배송시키면서 내 생활의 일부처럼 믿고 썼는데 그 플랫폼이 내 뒤통수를 친 거니까요. 이건 불안감을 넘어서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집 주소 털린 게 제일 무서워요. 거기다 공동연관 비밀번호까지 등록해놨는데. 자, 이건 이제 그냥 인터넷 속 데이터 문제가 아니게 된 겁니다. 내 집 주소, 심지어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범죄자가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신변의 위협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공포죠. 결국 소비자들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제발 보안에 투자 좀 해라. 이건 불매 운동감이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우리가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2차 피해의 위험이죠. 이 범죄자들은요,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심지어 주문 내역까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조합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 고객님, 최근 주문하신 555 상품 배송에 문제가 생겼으니 이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그럴듯한 스미싱 문자를 보낼 수 있고요. 더 무서운 건 유출된 주소로 직접 찾아와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피해자분들 그냥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해외 사례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 같은 경우 페이스북은 데이터 유출도 아니고 그냥 공유 문제로 과징금만 거의 6조 원을 냈어요. 6조 원이요? 대형마트 타겟은 피해자들한테 110억 원을 배상했고요. 자, 이걸 보고 나니 과연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기업에게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바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다는 걸 가장 큰 문제로 꼽습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을 저지르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해서 아예 잘못을 저지를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계산기를 두드려보는 거예요. 수천억 들여서 보안 시스템 강화할래? 아니면 그냥 사고 터지고 과징금 몇 푼 내고 말래? 당연히 후자를 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해서 사고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쇼핑 한번 하려고 기업에 넘겨주는 여러분의 개인정보, 그 가치는 과연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업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번 쿠팡 사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 사회 전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